반복되는 강박증 때문에 휴직 후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백지민 씨. 그녀도 매우 예민한 사람이다. 시험이 코앞인데 필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글씨를 쓸 때 이게 글씨가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걸 보면 되게 불편하고요. 그래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면 마치 자를 대고 쓴 듯 줄간격과 글자가 반듯하다.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좀 약간 깔끔한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은 좀 하지 않는 약간 좀 특별한 행동인가 보다, 좀 예민한 성격이구나 하고. 공부 도중 갑자기 주방으로 향하는 지민 씨. 인덕션이 꺼졌는지 몇 번씩 확인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안 꺼진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이 행동을 15분 동안 할 때도 있고요. 심할 때는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가 없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다.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냉장고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간격이 남아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기 이런 간격이, 그리고 여기도 이게 딱 선에 맞아야 되고. 여기 사람이 없는데. 최근 이사 후에 새로운 강박이 생겼다. 창문 단속. 의지만으로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든다. 일상 모든 부분에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의지로 고칠 수가 없겠구나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이게 우울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3시간 동안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과연 그녀의 바람대로 강박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 일단은 가스레인지를 몇 번씩 하시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달려온 강박증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저를 이렇게 고용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의료진은 2가지 치료법을 제안했다. 첫째는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진행하는 인지행동치료. 3개월간 극복 훈련을 받는다. 이게 본인이 이게 불합리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위험성에 대한 어떤 강박사고를 떨궈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잊으려고 했을 때 그 어떤 긴장감은 더 올라오고 결국에는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확인이라는 이제 강박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박사고라는 것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 변연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낮춰주고 이성의 뇌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치료 효과를 높인다. 강박 장애라는 게 최근에는 어떤 뇌의 어떤 기질적인 어떤 신경 회로의 이제 문제라고 이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 SSRI 계열의 항우울제가 이제 그쪽에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일단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항우울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다. 세로토닌은 신경세포의 말단 시냅스에서 감정 신호를 다음 단계로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하지만 세로토닌은 이 과정에서 자가 수용체를 통해 재흡수되는 특성이 있다.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한다. 그러면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이 더 오래 남아있게 돼 긴장이 풀리고 인지 기능도 좋아진다. 희망을 얻은 지민 씨. 죽을 각오라도 열심히. 약이 우선적이진 않아요.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치료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2살) 채보라 씨를 만난 곳은 한 스터디 카페. 그녀는 간호사를 꿈꾸는 대학생이다. 취업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20대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 이제 가지고 있던 약들을 이제 다 그냥 털어버리고 아는 언니한테 나 죽을 거다 이러고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구급차가 있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배신이 발단이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무너졌다. 이게 3월, 네, 5월 3월. 친구를 한 6, 7명이랑 같이 다녔었는데 그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알고 보니 뒤에서 저를 막 험담을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이제 다니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도 가기 싫어지고 이후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졌다. 하트 행성이고 나 혼자뿐이라는 고립감은 서서히 우울증으로 악화됐다. 이거는 보라 씨는 병원을 다니며 약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는데 부작용이 나타났다. 약을 복용하면서 식욕이 늘고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제 주변에서도 좀 너 좀 많이 쪘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걸로도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작진과 대학병원을 찾은 보라 씨. 전문 상담사가 그녀의 정신 건강을 확인하는 질문을 이어간다. 스스로한테 해를 가할 때도 좀 가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막 약을 한 번에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껐떡하려 네네.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군요. 반복되는 자해를 막을 치료가 시급하다. 성별이 어떻게 돼요? 감정 기복, 충동, 공황 장애도 문제다. 안녕하세요. 과연 예, 아니,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 그것 때문에 그럼 휴학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울 보면은 막 깨부시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 같은 거 막 던지고 싶다든지 막 그런 충동 이렇게 어떻게 먹으면 좀 기분이 더 편해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감정 기복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먹어서 포만감이 들면은 좀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자꾸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보라 씨의 경우 감정 기복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료진. 대인관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감정 기복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지고 또 비언어적 표현들에도 민감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자꾸 집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유 좋아요. 기존의 약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할게요. 네. 약의 개수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잠이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제일 깊은 잠을 자게 되거든요. 네. 또 의사는 2주간 3가지 행동 치료를 처방했다. 그다음에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렵진 않지만은 다음에 올 때까지 해봐요. 네. 이게 좀 막혀있던 게 좀 약간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제대로 이번에는 많이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